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는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 지난 6일 열렸던 12구 이태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꼼꼼히 분석하며 이 장관이 결국 행안부가 재난관리의 주관 부서임을 시인했고 이는 명백한 탄핵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시종일관 그렇게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던 이 장관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 보도한 고일석 기자의 기사를 인용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행안부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청문회 막바지로 접어든 밤 9시 45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협공에 무너졌는데요. 이날 오전 10시 2차 청문회가 시작된 지 만 12시간에 접어든 시각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3차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서울시와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했던 용해인 의원의 질의는 3차 질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했는데요. 네, 이상민 증인.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존재 이유가 뭐죠? 빠르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 시간이 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의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재난 발생 시에 장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할 게 아니라 절차와 시스템을 지켜가면서 재난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 그런데요, 증인이 참사 당시 이 법도 매뉴얼도 다 위반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사실관계만 확인할 테니 예 아니오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최초로 인지했다던 23시 20분에 재난관리 주관기간 정하셨습니까? 네,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 하셨습니다. 23일 2차 현장조사에서 박용수 행안부 상황실장은 재난 유형이 없는 재난이라 행안부가 주관기관이라는 판단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PPT 보시면요. 그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 유형이 없는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관정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행령 안 지키신 거 맞죠? 행안부가 그래서 네, 아니오로 주관기관이 대답해 된 주세요. 겁니다. 네, 안 지키신 거 맞죠? 아니, 행안부가 주관기관이 된 거라니까요. 안 지킨 게 아니라. 그거 언제 정하셨는데요? 아까 안 정하셨다면서요? 아, 그렇게 말씀 안 되는데. 네, 바로 정한 거죠. 바로 정했다고요? 아까 안 정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그 23일 현장조사에서 박용수 상황실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판단 못했다고. 그럼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것이 아니라 41개 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정했다는 거잖아요.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본을 구성한 겁니다. 없을 때. 그러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으로서 위기경보 발령하셨습니까? 위기 발령이요? 위기경보 발령하셨습니까? 중대본 구성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위기경보 발령 안 하셨죠. 위기관리 매뉴얼의 핵심은 위기경보의 발령이랑 그에 기반한 조치입니다. 위기경보 발령 그 자체로 재난 대응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이태원 참사는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에 주관기관이 해야 되는 일 뭔지 알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대본을 일단 가동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파견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조치가 네,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하고 네. 중대본 등 범정부적 대책기구 운영할 책무, 그리고 피해자 가족 연락체계 구축할 책무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연락 안 하고 중대본은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당시에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밀어두고 유가족 연락처는 오늘까지도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오전에 이야기하셨어요. 위기관리 매뉴얼 다 위반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변명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상민 증인이 직접 점검 하셨을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에 똑같이 적혀있는 내용들이고요. 이태원 참사 유관기관 위기관리 매뉴얼 10종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들에 다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용해인 의원과 야당 의원석에서는 실소가 쏟아졌습니다. 재난 총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관리의 책임은 재난관리법상 소방서가 맡게 되어 있는 긴급 통제단장이 있다며 행안부는 책임이 없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강변하고 있었던 이상민 장관이었는데요. 하지만 용의원의 질의에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던 그가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바로 말을 뒤집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했고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시인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시인을 했다기보다는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아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용해인위원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둘러댄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중대본 구성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스스로 행안부로 정해졌다고 시인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책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발뺌을 이어갔는데요. 이어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계속되는 질의는 이상민 장관의 발뺌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조 의원도 지난 12월 27일 1차 기간 보고 때부터 재난안전법과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참사 당시 재난관리 책임이 행안부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상민 장관의 반복되는 모르쇠와 일관된 부인에 가로막혀 왔는데요. 조응천 의원은 이어 행안부 중수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제시하며 현장 지휘, 응급조치 등 긴급구조 상황관리와 기관 간의 협조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중수본의 임무들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빗발치는 112 신고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경찰의 책임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참사를 방지 못한 책임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에 국한시켰는데요. 특히 경찰의 현장 통제 부재로 참사의 피해가 극단적으로 커지게 된 데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중앙통제단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는 조항을 들어 그 책임을 오로지 소방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날 2차 청문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은 야당의 책임 추궁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현장 지휘 책임은 소방에 있다고 강변을 반복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책임을 통감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말인 거죠. 참사 당일부터 이상민 장관을 적극 옹호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며 이상민 책임론에 대한 방어벽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나섰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여전히 할 일을 다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스스로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밝힌 이상 기관 간 협조체제의 부재로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기는 어렵게 된 거죠. 국민의 비판과 야당의 공격을 특유의 말바꾸기와 모르쇠로 뱀처럼 빠져나갔던 이상민 장관이 또다시 자기의 말을 뒤집으며 책임을 피해 나가려다 재발에 걸려 넘어진 건데요. 이로써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페르소나이자 최측근인 이상민을 탄핵시킴으로써 이 정부의 무능과 패착에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민 증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쭉 일괄해가지고 여쭤볼 테니까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건 중대본이 아니고 중통단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PPT 좀 넣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대본이 있고요. 중대본에서 가지를 쳐서 제일 왼쪽에 중통단, 중수본, 그다음 유관부처 기관이 있습니다. 녹색 실선은 지시할 수 있는 거고 횡적으로 점선은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중통단은 밑에 현장 지휘소하고 현장 응급 진료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재난안전법 52조 1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법 52조 이게 뭐냐면 긴급구조예요. 긴급구조에는 물론 중통단장이 합니다. 근데 1항 단서를 보세요.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를 못해요.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하는 게 긴급 구조만 있습니까? 아니죠. 지휘도 해야 되고요. 응급 의료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긴급 구조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치안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중통단장 자격으로 경찰에 8번 경력을 요청했고 최태영 소방본부장이 10번 경력을 요청했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다음. 이게 장관께서 증인께서 인지하신 시각, 현장 오시고 현장 떠난 시각 사이에 소방이나 DMET에서 현장 통제가 안 되고 교통 통제가 안 돼서 못 들어간다. 진입 못했다. 이러면 철수한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비규환인 상태였습니다. 네? 긴급 구조 외에 경력에 대해서 저기 가라, 더 투입해라 라고 지시할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저께 출석한 유해진 증인은 경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빼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급 구조만 할 것 같으면 중통단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중통단장이 8번, 서울소방방재센터장이 10번을 전화해도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소방청장 직무대리에게 또 최태영 센터장에게 또 최성범 서장에게 당시 소방력으로 경력을 요청했는데 오더냐 안 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냐. 중대본이 좀 있었으면 어떻겠냐. 훨씬 더 나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3명 다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중앙통제단이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께서는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거 보시면은 아까 중대본 기억하시죠? 유관기관, 중수본, 중통단을 다 관장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대본이에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지시를 했냐? 소방청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활용해라. 중통단으로 환정을 시킨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그래서 그날 당시 2시 30분 총리가 본부장으로 되는 중대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트리에서 우리 이상민 증인은 어디에 있었냐?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이신 이상민 증인은 여기 어디 계셨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중대본부장은 네.